이 사건은 뭐라고 지금 보고 계세요? 이 사건은 그 정치 브로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네. 타고난 마케터. 타고난 정치 마케터. 네. 네. 원래는 그냥 마케터지만 이 네. 사건에서 정치 마케터. 네. 타고난 정치 마케터가 네. 그림자로서 정치판에서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이 큰 역할을 했어요. 네, 그 중에 불법적인 것도 네.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이준석의 지명으로 그림자가 드러나게 된 사건이에요. 일단 좀 분리를 해서 네네. 명태균 씨가 했던 여러 가지 행위가 모두 무혐의 무죄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나요? 제가 적어도 대리했던 부분은 좀 예. 무혐의를 받을 저희 말만 딱 예. 변호사 말 좀 잘 들으라고 했는데 어제도 네. 남 변호사님이 좀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말을 안 네. 듣는다고. 네. 근데 예. 네,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네. 수사 확대를 예고를 아예 하셨거든요. 영장 예. 청구, 영장 실질 심사 때 음. 적어도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저는 방어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아. 여론조사 조작이라든지 혹은 뭐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사실 지금 완전히 무죄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공천 개입은 수사 선상에 혐의를 잡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뭘로 혐의를 잡죠? 근데 이건 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예. 때문에 네. 그렇지만 공천 개입은 뭐 혹시 혐의를 잡아도 이거는 당연히 무죄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어. 공천 개입을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네, 의장님. 네, 네. 근데 네, 네, 네. 글쎄 공천 개입은 네. 일단 공직선거법상의 금지 규정이 예. 있는데 그거를 떠나더라도 정당에 네. 대한 업무 방해로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위력 행사 업무 네. 방해, 예. 정당의 공정한 공천 업무를 방해한 거는 근데 그거 충분히 구성 될것 요건에 같은데. 해당하려면 네. 위력 예, 이- 위력. 어느 선 이상 예. 네, 외압이 외압으로 느껴질 정도의 의사 진행을 의사 능력을 방해할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네. 그 자백이 자백 뭐 그렇지만 기소와 검찰이 법리적 판단으로 기소하기는 좀 어렵다. 어렵다고 이제 보시는 네, 거죠. 왜냐하면 네. 이 A라는 정량평가 정성평가에서 1등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을 빼버리고 이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꼴찌인 사람을 갖다 넣든다거나 네. 이 정도의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절대로 그런 증거는 없을 거고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는 네. 자 여기서 필수적인 관문이 이준석입니다. 또 이준석이에요. 네, 네. 네. 왜냐면 이게 이준석 뭘 한 의원이 거예요, 전략 도대체? 공천 얘기를 네. 4월달에 이미 다 마무리를 카톡으로 다 끝내놨어요. 예. 네, 그럼 본인이 한 행위를 통과를 해야지 네. 그 우리 대통령 부부가 뭘 했는지 뭐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에서도 네. 대통령 부부도 조사하셔라고 네. 조사하려면 이준석 의원부터 네. 조사를 명확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이준석과 명태균은 무슨 관계입니까 도대체? 그 김태열 씨하고 네. 저기 강혜경 씨가 다 얘기했는데요. 네. 방송용 용어로는 그냥 X개 관계. 네.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누가 명령하는 사이예요? 갑이 명태균 씨죠. 네. 갑이 명태균이고 네. 을이 그러면 이준석 의원인데 네. 명태균 씨가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네. 하세요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 부정관계. 사이라고요. 네네. 명태균 씨 말을 지금 다 철석같이 전원 통화 녹음을 믿고 지금 모든 사건을 하고 계시잖아요. 명태균 씨 본인도 얘기하셨고 네. 김태열, 강혜경도 다 이미 방송에 나와 있어요. 예. 그냥 그 X개라고. 그냥 이준석 의원이 오늘 아침에 CBS 나가서 네. 청개구리 윤석열이 네. 명태균 말은 잘 듣더라. 이렇게 네. 그 저는 썸네일만 봤는데 그렇게 예, 돼 있던데 네. 그 저기 똥개 소리 듣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니 그 있어요.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저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네. 봤어요. 네. 왜냐면 우리 여사님께서 물색 없이 뭐 최재형 목사나 네.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한테 통생 막 이래가지고 네. 동생. 네. 나이 확인하면 바로 동생 오빠 아니야? 그래서 네, 네. 저희 보수 진영 저같이 또 대통령 지지자분들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정말 핸드폰을 좀 어떻게 압수를 하시든지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대책 논의가 현직 대통령도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핸드폰을 어떻게 누가 감히 압수해요? 그래서- 감히 보지도 못하는데 대통령도. 지금 네. 그럴 정도로 저희는 여사님 리스크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걱정하면서 전 조사에 들어갔는데 예, 예. 그냥 이런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반윤을 표방한 게 사실 입당 전부터예요. 대통령 입당 전부터인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막 시끄럽게 하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좀 철벽을 좀 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 의원에게.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명태균 사장은 왜 등장했냐면 함성득 교수 통해서 이준석 당시 당대표 당선인과 네. 김종인 위원장이 당의 실세셨거든요. 네. 이 둘하고 동시에 연결되는 사람을 네. 좀 수소문을 해달라고 대통령께서 부탁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경원 대표나 네. 그 우리 주호영 대표가 네. 당 대표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법조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서울대 인맥도 있고 뭐 판사 검사 인맥이 있으니까 당연히 친구 통하든 뭐든 쉽게 그냥 술 한잔 하면 입당할 때 조금 부드럽게 갈 수가 있는데 네.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이준석 대표나 그 이준석 대표는 그 당시 유승민 의원을 그냥 대권 주자로 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과 동시에 연결되는 사람 조금 한번 수소문해달라고 해서 네. 찾은 게 명태균 사장이에요. 아. 네, 그래서 대통령님은 딱 거기까지만 하셨고요. 예. 그리고 윤한홍 의원께서 연락하지 위험하다고 말씀하셔서 네. 자꾸 이제 경남 지역 돌 때 자꾸 나타나고 하니까 아. 좀 소리도 지르시기까지 이 했는데 부분은 대통령실 해명은 또 달라요. 네. 대통령실 해명은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랑 나를 찾아왔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아니, 집에 방문한 건 예, 그게 맞아요.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다르잖아요. 아니 설명이. 직접 예. 만난 건 그게 맞아요. 예. 네, 맞는데 이제 그 사이에 함성득 교수 통해서 명태균 씨가 먼저 함 교수님하고 조은희 의원을 만났고 그들이 소개를 해가지고 함 교수님하고 명태균 씨하고 여사님이 만나요. 네, 그리고 댁에서 대통령님 만난 건 그게 맞아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네. 네, 이제 우리 여사님은 네.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이준석 의원도 막 계속 분탕 치고 막 힘들게 하고 그 선거 때까지 집 나가고 막 끝까지 후보 교체로 내세우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저희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있고 명 사장은 그 사이에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연락이 오면 다 받아주시고 아. 다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대표랑 네. 대통령의 연결고리로서 명태균이 역할을 했다. 네, 역할을 하신 건 사실이에요. 아. 네, 그리고 달래고. 네. 왜냐면 여기서도 단칼에 자르면 네. 안 되니까 여사님 생각에는 아이고 우리 대표님하고 그제 통화 녹음 나왔잖아요. 그걸 도대체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 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그리고 약간 좀 어찌 보면 좀 너무 부드럽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명태균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이준석 대표와의 원만한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때문에. 위해서 김건희 네네네. 여사가 그렇게 했었다는 여사님은 말씀이시군요. 아마 그런 역할을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셨던 것 같고 음. 그런 면에서 좌파 유튜버들 이명수 기자나 서울의 소리도 거절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전 이 방송을 빌어서 우리 여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굉장한 착각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를 대리하던 김소연 변호사가 명 씨의 뜻이라면서 사임한 가운데 명 씨 의혹 주요 제보자인 강혜경 씨 측 노영희 변호사가 김소연 변호사의 사임은 100% 용산 대통령실의 뜻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용산에서 김소연 변호사를 이용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공격하려 했는데 너무 과해져서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반격하려 하자 내보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저는 영산의 뜻이 100%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로펌 대표죠. 로펌의 예. 대표예요. 처음에 김세현 변호사가 이걸 맡게 된 것도 저는 그쪽에 입김이 들어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는 용산에서는 타겟팅을 이준석으로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당대표는 이준석이었고 당대표 도장 찍어가지고 나간 공천인데 왜 우리를 뭐라 그래? 쟤한테 몰자 이랬고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너무 지나친 거지. 치고 빠지길 잘해야 되거든 변호사는. 근데 그걸 못하고 그냥 미친 듯이 달려들고 불려줬처럼 계속 이준석을 밟아대니 근데 오자마자부터 이제 내가 깐다. 대통령이 포항 이랬다. 뭐 강서 이랬다. 더 많은 거 있다. 이제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야 그만해. 너 미쳤구나. 이러고서 내보낸 거잖아. 노영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포항시장,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개입 의혹을 꺼냈던 이준석 의원이 김소연 변호사 사임 이후 태도가 바뀌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이렇게 타이밍 따라 달라지는 이렇게 용산에서 시그널을 딱 보내면서 너 계속해서 김소연이 나 공격하게 만들면 나 앞으로
깔 거 많아. 조심해. 이 시그널을 보내면서 몇 개를 던졌잖아요. 예. 명태균이랑 똑같이. 명태균 씨도 계속해서 용산 보내면서 오빠 카톡도 꺼내고 뭐도 꺼내고 해가지고 자기가 SS를 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방식을 이준석 의원이 똑같이 했어요. 예. 그랬더니 진짜 김소연이 잘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준석의 태도를 내가 봐야 된다고 했는데 진짜 태도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변했잖아요. 노 변호사는 명 씨와 관련해 이준석 의원이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스스로 먼저 풀어주는 게 맞다고 본다. 정치인에겐 큰 산을 넘는 몇 단계가 항상 오더라. 이준석 의원에게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명태균 씨의 대선 경선과 본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욕하려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 여론조사표를 볼 줄 모르세요. 표를 못 보세요. 여론조사표를 본다는 거는 예. 그거에 따른 함의나 이런 걸 되게 자세히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해석.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냥 거의 그냥 몇 대 몇 이것만 보는 수준이에요. 내가 그래? 1% 이겼어? 예. 아 좋다. 뭐 예. 밥이나 먹으러 가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 이런 명태균이한테 갖다 주는 정보라는 게 그거 딱 하나 오늘 내가 2% 이겼어. 이거 보는 거 이상의 가치가 없었을 거예요.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와 가까워진 건 윤 대통령이 명 씨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랑 굉장히 친해졌다는 건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대통령이 약간 얘기해보시면 특이한 게 있어요. 약간 청개구리 본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이걸 하자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오히려 반사적으로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런 이준석이나 스타일도 김종인 있죠. 예, 예. 약간 그런데 희한하게 예. 이 명태균 사장이 얘기하면 말을 들어요. 희한하게 청개구리 본능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역에서 활동한 명 씨의 보안이 철저한 줄 알았는데 이번 녹취록 공개 등을 통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창원 출신이라가지고 네. 서울에 아는 기자가 없어요. 저나 김종인 위원장이나 대통령 사이에 분이 막 말을 전하고 이러면은 새 나가질 않아요. 저희도 이번에 사태를 겪으면서 알게 된 게 예. 근데 이분이 여기 서울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입이 무거운 편이었는데 창원만 가면 사람들 불러놓고 막 녹취 들려주고 야 내가 뭐 하는 서울에서 뭐 하고 다니지 아냐?